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그리고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월요일 첫 시간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좀 진단을 해볼 텐데 조 기자, 일단 당초 결렬이 됐던 양국 회담 그대로 진행이 되죠? 맞습니다. 침공 5일째인 2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첫 회담이 열립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열리는데 조금 전 우리 시간으로 6시 30분경에 시작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회의적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연합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던 스위프트 제재를 단행했고, 이에 러시아도 제재한 서방과의 외교는 필요 없다고 단교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나토 국가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공 가능성이면 그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옛 소련 국가들을 추가로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예. 미 국방부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까지 이 발틱 3국으로 우크라이나 다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연합을 이뤄서 무기를 제공받아서 더 높이까지 견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죠. 예. 미국 지정학적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확보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사실상 시작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이 지역까지 결국에는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국면에 다다른다는 얘기인데 관련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런 가운데 현재 뉴욕 증시 선물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뉴욕 증시는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방산과 사이버 보안주가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월가의 호평을 받은 곳은 사이버 보안주입니다. 당장의 지정학적 이슈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산업이란 점에서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최대 사이버 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티커명은 PANW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침공을 앞두고서 우크라이나 정부나 은행들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가장 가깝게는 주말에 러시아 크렘린궁 사이트도 좀 다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전쟁만큼이나 사이버상의 전쟁도 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말 러시아 국방부 사이트와 대통령실의 공식 사이트인 크렘린궁 사이트, 그리고 러시아 국영 TV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가 공격의 주체가 자신임을 밝히면서 국영 TV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참상 영상만이 방송이 되도록 했는데요. 이번 사이버 공격의 시작은 사실 러시아였죠. 과거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등 주변국과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전쟁의 한 축으로 이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연초부터 이 같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우려를 일찌감치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이버 공격이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정부기관, 대기업보다 중간 규모의 조직을 표적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주가를 보니까 지난주 후반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기업 특별한 강점이 있을까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2005년 창립한 이후 방화벽 기술 최강자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잠깐 주가 흐름을 볼까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장에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간 상승률로 치면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발표한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더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재택근무로 보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실적에서도 네트워크 보안 관련 매출만 전년 대비 25% 급성장했습니다. 신규 보안 서비스 주문액은 32%, 구독 매출액은 무려 70%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이 2018년부터 3년간 13개 기업 인수합병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서 기존 글로벌 1위인 시스코 시스템즈보다 시장 점유율을 앞섰죠. 방화벽으로 시작했지만 M&A를 통해서 이제는 클라우드와 AI 기반 차세대 보안 서비스 플랫폼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요. 특히 딥러닝을 활용한 방화벽을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물 IoT에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예, 가상화폐나 메타버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기자, 그리고 바이든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5월에 사이버 보안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했는데요. 이 시작점이 바로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당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대대적인 사이버 보안 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강조했고 또 9월에는 빅테크들을 모아서 사이버 보안 투자를 확대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 국방부에서 민간 기업들의 보안 기술을 채택하는 스피논을 시작하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비롯한 주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와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사이버 보안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그 규모가 2028년에는 4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가 목표가를 한번 볼까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목표가 최고 $700, 평균적으로도 $640를 제시하고 있어서 여전히 현 주가 대비 20% 가까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며 강한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였습니다.